새 제품을 샀을 때 그 설레는 마음 다들 아시죠? 그런데 이상하게 얼마 못 가서 그 좋았던 제품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? 오늘은 왜 우리가 아끼는 전자기기들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거 정말 공감 가는 질문 아닌가요? 분명 큰맘 먹고 산 스마트폰인데 진짜 이상하게도 약정이 끝날 때쯤만 되면 배터리는 반나절도 못 버티고 앱은 막 버벅거리기 시작하잖아요. 도대체 왜 항상 그 시점일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우연이거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겪는 이 불편함 뒤에는요,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굉장히 잘 짜인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2년짜리 스마트폰의 저주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현상, 그 실체는 과연 뭘까요? 정말 신기할 정도로 패턴이 똑같죠? 한 2년 정도 쓰면 배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전체적인 성능이 확 느려집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시점이 대부분 사람들의 통신사 약정 기간이랑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. 이걸 과연 그냥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보통 이런 대답이 돌아오죠. 옛날 제품은 단순해서 튼튼했던 거고 요즘 기기는 워낙 정밀하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. 과연 정말 그럴까요? 그 변명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박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는 전구 이야기입니다. 세상에,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.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소방서에는요, 1901년에 처음 켠 전구가 지금까지, 그러니까 120년 넘게 빛나고 있습니다.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해요. 이건 뭘로 의미할까요? 오래가는 제품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기술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습니다. 예전에는 엔지니어들이 튼튼하고 오래 쓰는 제품을 만드는 걸 자기의 자부심이자 명예로 여겼어요.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? 기업들한테 제품이 너무 오래 가는 건 오히려 다음 제품 판매를 방해하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. 목표가 완전히 바뀐 거죠. 그럼 이런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? 이 모든 건요, 전 세계의 주요 전구 회사들이 모여서 맺은 하나의 비밀스러운 협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1924년 스위스 제네바에 당시 잘 나가던 전구 회사들이 다 모였습니다. 그리고 피버스 카르텔이라는 걸 만들고는 정말 충격적인 합의를 하죠. 그게 뭐냐면 당시 평균 2,500시간이나 가던 전구 수명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1,000시간으로 줄이자는 거였어요. 심지어 이 약속을 어기고 너무 오래가는 전구를 만드는 회사한테는 벌금까지 물렸습니다. 기술이 좋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한 거죠. 바로 이걸 우리가 계획적 구식화라고 부르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제품이 일부러 고장나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새 제품을 사도록 처음부터 계획해서 설계한다는 뜻이죠. 이게 무슨 음모론 같은 게 아니고요. 실제로 문서로 다 확인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. 이 피버스 카르텔의 아이디어는요, 안타깝게도 전구 산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. 이건 곧 다른 모든 산업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지금의 소비 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되어버렸죠. 이 전략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지금도 발견됩니다. 예를 들어 잉크젯 프린터 있죠. 잉크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내장된 칩이 인쇄 횟수를 세서 다 썼다고 알려주면서 작동을 멈추게 만들어요. 심지어 나일론 스타킹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튼튼해서 일부러 구조를 약하게 바꿔서 만들어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는 다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돌아옵니다. 과거의 이 전략들이 오늘날 스마트폰에서는 과연 얼마나 더 정교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을까요? 요즘 방식은 훨씬 더 치밀하고 복합적입니다. 먼저 배터리를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놔서 소비자가 쉽게 바꿀 수 없게 만들죠. 이걸 일체형 디자인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요.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부러 구형기기의 성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배터리 게이트 사건이었죠. 마지막으로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리를 받으면 일부 기능이 막히는 부품 페어링 같은 기술까지 동원됩니다. 이 상황이
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고작 몇만 원이면 바꿀 수 있는 이 배터리 부품 하나 때문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이 비싼 기계 전체를 바꿔야만 하는 겁니다. 이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비합리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우리의 이 잦은 교체 주기가 단순히 우리 지갑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. 이 소비 사이클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은 바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대신 치르고 있습니다. 우리가 버린 그 수많은 스마트폰, 컴퓨터들 다 어디로 갈까요? 그 최종 목적지 중 한 곳이 바로 서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아그보그 물루시라는 곳입니다. 이곳은 전 세계에서 온 전자 폐기물로 뒤덮인 거대한 무덤 같은 곳이에요. 이곳에서는요, 그 폐기물에서 아주 소량의 귀금속을 얻겠다고 전자제품들을 그냥 막 태워버립니다. 그 과정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주변의 흙과 물은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죠. 결국 우리의 소비 습관이 지구 반대편의 환경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. 이 문장 하나가 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나의 선택처럼 보였던 2년 주기의 기기 교체. 하지만 그 진짜 비용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누군가와 이 지구 전체가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모든 흐름을 따라와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. 이렇게 계속해서 소비를 부추기고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과연 진짜 궁극적인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